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새벽, 갑자기 종아리를 찢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잠이 깨어납니다. 마치 누군가 다리 근육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 다리는 돌처럼 굳어져 움직일 수도 없고, 펴려고 하면 더욱 극심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이불을 걷어차며 몸부림치지만 달라지는 건 없고, 식은 땀만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서서히 풀리는 근육, 하지만 이미 완전히 깬 잠은 되돌릴 수 없죠.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호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자다가 다리에 쥐나는 게 점점 심해져요. 밤마다 이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혹시 큰 병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밤에 다리 쥐가 나는 진짜 원인부터 시작해서 쥐가 났을 때 단 3초 만에 통증을 해결하는 응급지압법, 그리고 아예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습관까지 총 5개의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3초 지압법은 실제 응급실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신기하게 바로 풀렸다고 말씀해 주신 검증된 기법입니다. 또한 언제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지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지금 야간 다리 경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나 가족 중에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날까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한밤중에만 종아리나 발바닥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통증이 몰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넘기실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뚜렷한 원인들이 있고 생활 습관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물을 덜 마시게 되죠. 그런데 몸속 수분이 줄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 농도가 흐트러집니다. 이 전해질이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못하고 갑자기 쥐가 생깁니다. 둘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피가 발끝까지 잘 흐르지 않으면 근육이 산소를 덜 공급받고 노폐물도 쌓입니다. 결국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놀라며 경련이 생기죠. 특히 평소 손발이 차거나 오래 서 계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근육 피로 누적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 요리, 손주 돌봄으로 다리 근육을 많이 쓰시면 저녁엔 근육이 지쳐 있습니다. 지친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해 쥐가 나곤 합니다. 넷째는 수면 중 체온 저하입니다. 밤에는 체온이 내려가는데 특히 다리가 쉽게 차갑습니다. 맨발로 주무시거나 얇은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근육이 더 뻣뻣해져 쥐가 나기 쉽습니다.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된다는 환자분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다섯째는 기저질환입니다. 당뇨,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이 있으면 근육과 신경이 더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잘 생깁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경 말단이 무뎌졌다가 갑자기 예민해지면서 쥐가 자주 납니다. 여섯째는 복용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중에는 전해질을 빠져나가게 하거나 근육의 수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습니다. 약을 시작하고 쥐가 늘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노화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신경의 반응 속도도 떨어집니다. 예전엔 무시하던 작은 자극도 크게 받아들여져서 쥐가 더 자주, 더 아프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실제로는 두세 가지 이상이 겹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쥐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의 수분 상태, 혈액순환, 근육의 피로도, 그리고 나이와 질환까지 모두 연결된 신호입니다. 앞으로 원인을 하나씩 관리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렇게 다리에 쥐가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니 왜 밤마다 유독 괴로운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을 안다고 해도 정작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쥐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리고 너무 아파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이처럼 쥐는 갑작스럽고 통증이 심해서 당황하기 쉽지만 몇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시면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쥐가 났을 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응급 대처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입니다. 쥐가 종아리에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세요. 초반에는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중간에 멈추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10초 이상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면서 경련이 가라앉습니다. 만약 손으로 발끝을 잡기 힘들다면 수건이나 긴 끈을 발바닥에 걸고 몸쪽으로 당겨주셔도 좋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럽게 마사지하기입니다. 쥐가 난 부위는 근육이 심하게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세게 누르거나 손으로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통증을 눌러야 풀리지 않겠냐 하고 세게 주무르시는데 그렇게 하면 근육 섬유가 손상되거나 멍이 들어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70대 어르신이 쥐가 나면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탁탁 치셨는데 결국 멍이 생기고 더 오래 고생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찜질하기입니다. 온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종아리나 발바닥에 올려두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차갑게 굳었던 근육이 풀립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쉽게 차가워져서 쥐가 잘 생기는데 이때 따뜻한 자극은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쥐가 잦은 분이라면 침대 옆에 작은 찜질팩을 준비해 두세요. 밤에 갑자기 쥐가 나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온찜질을 한 뒤에는 근육이 더 편안해지면서 다시 잠들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는 짧게 걷기입니다. 쥐가 어느 정도 풀리고 통증이 가라앉았다면 그대로 눕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몇 걸음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혈액이 다리 끝까지 잘 돌게 되고 남아있던 근육 긴장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다만 처음 일어날 때는 꼭 벽이나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갑자기 힘을 주다 다시 경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쥐가 난 뒤에는 무서워서 아예 안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짧게라도 걸어주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지근한 물 마시기입니다. 쥐가 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수분과 전해질 부족이라는 점 앞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쥐가 풀린 뒤에는 반드시 물을 한 컵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와 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빠릅니다. 가능하다면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보충 음료를 소량 드셔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수분과 전해질이 보충되면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쥐가 다시 생길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5단계만 기억하셔도 쥐가 났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쥐는 대부분 몇 분 안에 풀리며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면 통증이 더 길어지고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다리 펴기, 마사지, 찜질, 걷기, 물 마시기 이 순서를 꼭 마음속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꿀팁, 쥐가 났을 때는 다리 펴기와 마사지가 기본이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알려드리는 3초 지압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쥐가 난 쪽 다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발바닥 아치 중앙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주세요. 딱 3초만 눌러도 종아리 근육의 긴장이 빠르게 풀리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종아리 뒤쪽 가장 뭉쳐있는 지점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 지압법은 실제 응급실에서도 활용되는 검증된 방법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신기하게 바로 풀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다시는 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통증도 괴롭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잠자리는 물론이고 하루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들 중에는 밤마다 쥐가 날까봐 잠드는 게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드리는 쥐 예방 생활 습관 7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를 챙기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으니 안 마셔도 된다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6에서 8컵은 기본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물병을 옆에 두고 알람을 맞춰 시간마다 한 모금씩 드시면 됩니다. 특히 커피나 차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음료는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니 반드시 물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자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한쪽 다리를 곧게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만 해도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이 스트레칭을 하신 뒤 그 밤마다 오던 쥐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실 정도로 효과를 보셨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셋째, 따뜻한 수면 환경 유지하기입니다. 밤에는 체온이 내려가는데 특히 발과 종아리가 쉽게 차가워집니다. 이럴 때 근육은 더 뻣뻣해지고 경련이 잘 생깁니다. 양말을 신고 주무시거나 전기요를 낮은 단계로 켜두면 좋습니다. 단 너무 뜨겁게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수분이 오히려 빠져나가니 은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 섭취입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견과류, 두부 같은 음식은 근육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나나 하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바나나가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단 전체를 골고루 챙기셔야 효과가 큽니다. 간식으로 바나나 하나, 저녁 반찬으로 나물 한 가지, 아침에 두부밥 모만 추가해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근육을 더 피곤하게 해 쥐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 정도의 걷기, 실내 자전거, 혹은 수건을 발가락으로 잡았다 놓는 동작은 근육을 단련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한 80대 어르신은 전에는 밤마다 종아리가 뭉쳤는데 요즘은 운동 덕분인지 훨씬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낮잠 조절하기입니다. 낮잠을 길게 자면 밤잠이 얕아지고 그 틈에 근육이 경직되며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특히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졸릴 때는 의자에 앉아 잠깐 눈만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짧은 낮잠은 오히려 피로를 회복시켜 밤에 숙면을 돕습니다. 일곱째, 요일별 루틴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습관은 막연히 매일 해야지 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간단히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수분 보충 날, 화요일은 자기 전 스트레칭, 수요일은 족욕, 목요일은 채소 위주의 식단, 금요일은 가벼운 걷기. 이렇게 정하면 습관이 훨씬 잘 유지됩니다. 스스로 약속을 정해두면 지키기도 수월하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쥐는 한 번만 놔도 힘들지만 예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수분을 챙기고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식단에 채소와 과일을 더하는 것. 작은 변화가 모여 건강한 다리를 만들고 편안한 밤을 지켜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밤마다 쥐가 날까봐 불안하다는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쥐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쥐가 너무 자주 반복될 때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특히 밤마다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면 몸속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 피로나 수분 부족을 넘어 신경질환이나 전해질 장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통증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보통 쥐는 몇 분 안에 풀립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통증이 남거나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다면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가 붓거나 색이 변할 때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만 붓고 피부가 붉거나 푸르게 변하면서 경직이 생기면 심부정맥혈전증 같은 위험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넷째, 감각 이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쥐가 났을 때뿐 아니라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무감각하거나 무릎 아래가 시큰거리고 쏘는 느낌이 있다면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섯째,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쥐가 나기 전후로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호흡 곤란, 식은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단순 경련이 아니라 심장이나 전신 건강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3세 최 어르신의 경우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진 결과 하지정맥류와 전해질 불균형이 함께 있었습니다. 치료 후 쥐 증상은 사라지고 수면도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이처럼 쥐는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참다 보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김 어르신은 한 달 넘게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처음엔 물을 조금 더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하셨지만 증상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고 근육 긴장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후 식습관을 바꾸고 자기 전 스트레칭과 따뜻한 찜질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2주 만에 쥐가 사라지고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또 다른 69세 조 어르신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뒤 부위가 붓고 색이 변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부정맥혈전증 초기였고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진단해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죠. 이처럼 쥐는 단순한 경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거나 이상한 증상이 동반될 땐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원인과 대처법, 그리고 예방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셨던 질문을 뽑아 그 답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쥐가 나면 근육이 손상된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육이 지치거나 과도하게 긴장해 있을 때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반복되면 근육뿐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쥐가 자주 나면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이상 매일 반복되거나 통증이 오래가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리 붓기나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특정 부위만 집중 관리해도 괜찮을까요? 자주 쥐가 나는 부위가 있다면 그곳이 약해졌거나 긴장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결국 전신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과 답변에서 보셨듯 쥐는 단순히 참을 일이 아니라 생활 습관, 식사, 운동,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원 진료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닙니다.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저하, 근육 피로, 수면 중 체온 저하, 기저질환, 그리고 약물이나 노화까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따뜻한 찜질을 해주신 뒤 짧게 걷고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셋째,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6에서 8컵의 수분 섭취, 자기 전 스트레칭, 따뜻한 수면 환경,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 가벼운 운동, 낮잠 조절, 그리고 요일별 루틴 만들기까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넷째, 단순한 경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 이상 반복되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될 때, 다리가 붓거나 색이 변할 때, 감각 이상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 쥐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 바나나 하나로는 부족하고 생활 전반의 관리가 필요하며 특정 부위만 관리하기보다 전신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하루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편안한 잠자리와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